여러분들 혹시 저를 제외한 도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있으신 분도 계시고 아예 도배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지만 직접 본 적은 없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간략하게만 사진으로 소개를 드려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도배를 하러 들어가는 공간은 사진 속처럼 이곳은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는 곳이고 이제 막 지어지고 있는 아직 아무도 살지 않은 그런 집이고요. 오래된 꽃무늬 벽지가 붙어 있죠. 이렇게 좀 누군가 살다 나온 공간, 새롭게 이사 들어갈 공간, 낡은 벽지가 붙어 있는 공간을 도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낡은 벽지들을 전부 다 뜯어내준 다음에 면을 평평하고 고르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벽지를 붙이기 전에 초배지라는 밑바탕 종이를 먼저 한 겹 붙여주고 그 위에 천장도 도배를 해주고 벽도 도배를 해주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이 공간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 공간 역시 도배를 통해서 훨씬 더 깔끔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후루룩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제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느낌이 어느 정도 오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처음부터 몸을 쓰는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는 도배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전에 제가 대학을 졸업한 후에 처음으로 가졌던 직업은 사회복지사라는 전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사회복지사가 됐는지부터 설명을 드려야 왜 그 직업을 포기하고 도배사가 됐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사실 학창시절 중고등학교 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 꿈은 사회복지사입니다 라고 대답하지는 못했었습니다. 사실 직업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조금은 두루뭉술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랑 똑같은 학생인 10대인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공부에만 집중하기 어려운 친구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는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고 누군가는 또 동생을 돌봐야 하는 친구도 있었고 그에 비해 저는 학교에만 다니면 되고 또 부족한 부분은 학원도 다닐 수 있었고 이것은 제가 어떤 노력이나 성취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운 좋게 거저 주어진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저에게 거저 주어졌다면 오로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 쓰기보다는 이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 누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는 그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회복지라는 한 분야를 알게 됐고 그 분야의 직업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기회 안에서는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진학을 했고요. 졸업을 해서는 한 노인복지관에 취업을 해서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2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이 2년의 시간이 어땠을까요? 저는 정말로 행복했고 정말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르신들이 저를 필요하다고 찾아오시면 그때그때 필요한 도움 드리고 또 1년, 2년 같이 시간을 지내면서 관계 맺고 또 어르신들이 너무 저를 예뻐해 주시고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를 이제부터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어떤 직장이건 혹은 직장이 아니더라도 어떤 단체, 모임,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에나 있는 어려움일 것 같은데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소통하고 이런 어려움이었다기보다는 원치 않는 회식에 억지로 참여해야 했고 참석해야 했고 또 상사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해야 했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회사의 방침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야 하는 이런 과정들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업무 능력의 평가로도 이어지는 것에 상당히 불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상사에게 아부를 잘해야 일도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승진도 빠른 이런 현실을 보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라는 일이 어르신들께 복지 서비스를 드리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물건을 전달드리는 그런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이게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물건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삶이 얼마나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양적으로는 몇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했다, 몇 명의 어르신들께 몇 개의 물건을 드렸다라는 건 평가할 수 있지만 정말로 내 노력이 어르신들의 삶을 바꿔놓았는지를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이 사회생활이 이 인사나 고과에 더 영향을 미쳤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속해 있던 조직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저도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열정이 넘치니까 저 이것도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래요? 이런 시도 한번 해볼래요? 라고 얘기하면 저희 회사에서는 하지 마라. 새로운 거 하지 마. 하던 대로만 해. 왜 하던 대로 안 하고 자꾸 다른 걸 하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그냥 기존에 해오던 일을 매뉴얼 그대로 하는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어차피 해오던 일 그대로 할 거면 이 자리에는 내가 아니라 다른 그 누가 와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 조직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모든 직업이 다 이상을 가지고 도전하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모든 직업에 존재할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르신들께 드릴 수 있는 서비스라던가 물건은 항상 한정적이었고 그것을 원하시는 어르신들은 늘 더 많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였던 저는 어르신들을 선별해서 이것을 드릴 수 있는 어르신들과 못 드리는 어르신을 구별해내야 됐고 그 과정에서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처받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누군가를 돕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 일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다면 이것을 계속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직업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고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에 반대되는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인간관계 물론 중요하고 빼놓을 순 없지만 그보다는 정말 업무 능력으로 평가받는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업무 능력이라는 게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누가 봐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고 제가 성장하고 있는지 정체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한 조직이나 한 팀에서 좀 대체되기 어려운 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기술을 가지면 그런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난 기술을 배우겠어 라는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술직도 정말 다양하잖아요. 너무 많은 기술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자영업은 아닌 일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이제 8년이 흐른 지금 저는 사업자를 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카페를 창업한다거나 자영업은 일단 빼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자영업이라는 거는 그 기술 외에도 필요한 역량이 너무나 더 많다고 생각해서 기술 하나로 승부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인테리어 기술직으로 그 범위를 좁혔고 그 안에서는 제가 그 당시에 알고 있던 여러 직업들을 검색을 해봤어요. 도배사,
목수, 페인터, 타일, 뭐 제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 여러 직업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도배사 중에는 그래도 여성 기술자가 많다라는 정보를 접하게 되고 그렇다면 나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도배라는 일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저도 이 도배사라는 직업, 어떻게 보면 조금은 특이한 직업을 뭔가 운명적으로 만났다거나 꿈의 직업을 찾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좀 허술할 순 있지만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는 여러 직업들을 찾아본 결과 도전하게 된 직업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작업복 입고 멋있게, 사회복지사인 저도 멋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열심히 몸을 쓰면서 일을 하는 도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이제 2026년은 햇수로는 8년 차 도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배사로서의 어느덧 시간이 7년, 8년이 흘렀는데 어땠을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었는데 힘들었던 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 보면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약간 범생이 같잖아요. 네, 이 안경은 사실 가짜 안경이지만 범생이였고 학생 때 그런 친구 있죠. 공부는 잘하는데 공부만 잘하는 친구. 막 다른 거 다 못하고 손재주도 없고 운동도 못하고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저는 살면서 한 번도 몸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데 그랬던 제가 매일매일 하루 종일 몸 쓰는 일을 하려니까 처음에는 몸이 정말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막 힘도 없으니까 막 온몸에 파스 붙이기도 하고 또 벽지는 이렇게 커터칼로 잘라내는 작업이 많은데 손도 많이 베이고 흉터도 많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은 높은 공간을 도배를 해야 되면 이 사진 속에 보이는 것처럼 높은 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뭐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무릎에 멍이 들기도 했고 기본적으로 천장을 작업하려면 사진 속에 한 허벅지 정도 높이가 되는 발판을 하루 종일 오르내리면서 올라가서 붙이고 내려오고 올라가서 붙이고 내려오고를 반복해야 되는데 요거를 맨날 하루 종일 몇 년을 반복하니까 어디가 아플까요? 무릎이 저 아직 33살이거든요. 뭐 젊다면 젊은 나이인데 벌써부터 이제 뛰려고 그러면 무릎에서 툭 소리가 날 정도로 관절이 또 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맨 앞에 보여드렸던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아직 집이 완성된 곳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 냉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겨울에는 보일러 히터가 없고 여름에는 선풍기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계절과 맞서 싸우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건설 현장에 마련된 식당이 너무 부실해서 요즘에 그런 감성 카페 이런 곳이 아니라 정말 그냥 지하 주차장에 천막 쳐놓고 테이블 펴놓고 식당이라고 마련한 곳이다 보니까 먼지도 많았고 또 가끔은 이렇게 반찬이 떨어지면 리필 안 해주는 식당도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6,000원, 7,000원 내고 사 먹었습니다. 몸을 써야 되는데 식사가 부실한 때도 있었고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남성 근로자의 비율이 여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 화장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화장실을 참아야 되기도 했고 그러려면 물도 같이 못 마시고 아니면 정말 너무 급하다 하면 남자 화장실을 이용해야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뭐 몇 가지 어려움들을 보여드렸는데 가장 힘들었던 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뭐 몸이 힘든 거, 밥이 부실한 거, 화장실 못 가는 거, 또 환경적으로 힘든 거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제 선택에 대한 의심이 들 때였습니다. 왜냐면 이 도배사라는 직업 누가 추천해 준 것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권해 준 것도 아니고 100% 제가 고민하고 제가 선택해서 걷게 된 길인데 과연 이 선택이 맞는 선택이었을까?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더 나은 직업이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이겨냈냐면
저 멀리 까마득한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목표, 나는 5년 후에, 나는 10년 후에 성공한 도배사가 돼서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 거야 라는 목표를 세우기에는 지금 당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그런 목표 좋지만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 5년, 10년 후 어떻게 기다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만 노력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목표를 먼저 세웠습니다. 일단 요번 한 주만 버텨보자. 월화수목금토 주 6일만 버텨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비우고 그냥 6일 동안 출퇴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을까요? 뭐 크게 달라지지 않았겠죠. 일주일 만에. 일주일 뒤에 또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떡하지? 때려쳐? 마라? 고민을 하다가 그래, 월급을 받아보자. 그러면 조금 기분이 좋아지겠지. 돈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한 달을 버텼습니다. 월급이 딱 들어왔는데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적은 거예요. 월급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 전 직장보다 더 적은 거예요. 일하는 강도는 더 센데. 또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이 고생을 해야 돼? 또 고민을 하면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래,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버텨보는데 일당이 10,000원 오를 때까지만 한 번 더 버텨보자. 일당이 10,000원 오르면 월급이 20만 원에서 25만 원은 오르니까 한 번만 더 버텨보자 라고 꾹 참고 버텼는데 그 월급이 오르는데 일당이 오르는데 5개월이 걸렸습니다. 5개월을 또 버틴 거예요. 근데 5개월이 또 지나니까 상황이 조금은 그래도 나아지더라고요. 몸도 조금 적응되고 아는 도배사 선배님들, 동료들도 생기고 또 기술도 조금 늘면서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또 그 다음 목표를 세우면서 버티다 보니 그리고 뒤돌아보니 어느새 이런 시간이 흘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정말 저 반짝거리는 저 멀리 있는 목표까지 가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는 길이 너무 까마득해서 보이지 않는다면 거기에 가까워지는 작은 목표들 하나씩 세워서 계단 올라가듯이 차근차근 올라가 보시면 어느덧 도달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순간도 있지만 좋았던 점들도 있어서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도배라는 일이 누군가가 살아가게 될 공간을 완성시킨다라는 보람이 큽니다. 이제 새롭게 지어지는 집 아니면 낡은 집을 정말 제 손길 하나하나로 깨끗하고 예쁘게 완성시켰을 때 여기서 살아갈 사람을 생각하면 이 일이 정말 보람차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도배뿐만 아니라 여러 기술직의 장점일 것 같은데 한번 기술을 익히면 경쟁력이 있고 또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까지 은퇴 없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도배를 시작할 때는 제가 27살이었어요. 20대 여성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일도 있고 또 불쾌한 일도 겪기도 하고 서러운 일도 많았는데 이제 한번 기술을 배우면 경력, 나이, 성별보다는 그 사람이 가진 기술로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정말 만족스럽고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배라는 일이 정말 노력과 실력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정직한 노동이라는 점인데요. 도배에도 재능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네, 정답입니다. 있습니다. 도배도 유독 잘하고 빨리 배우고 센스 있고 남들보다 막 앞서가는 그런 도배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재능이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는 편인데요. 근데 도배라는 게 재능도 중요하지만 재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벽지 한 폭을 남들보다 아무리 빨리 붙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 한 폭만 붙이고 끝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루 종일 끝없이 묵묵하게 계속해서 붙여야만 결과물이 나기 때문에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재능이나 실력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노력으로 그 부분을 메울 수 있고 저는 정직한 노동이라는 생각을 했고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만족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4년, 5년의 시간 동안 기술을 배웠고 누군가로부터 일자리를 받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이걸 필요한 사람들에게 줄 차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술을 배워서 돈을 벌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아이 엄마, 저랑 동갑인데 아이 엄마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 다른 경력은 없고 그래서 도배를 시작했는데 이게 쉽지 않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불러와서 기술 가르쳐주고 일자리 주고 또 이렇게 몇 명을 모아서 팀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또 기술 알려주고 돈을 벌게 해주고 또 그 친구들이 이제는 저희 팀을 나가서 또 더 나은 팀을 찾아간 친구도 있고 아니면 자신들의 사업을 하러 간 친구도 있어서 그런 노력을 하기도 했고 앞으로도 어떤 일을 하건 또 직업을 바꿀 수도 있고 뭐 도배사로서 10년, 20년 더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제가 세운 나름대로의 기준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달성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조건 그거 쫓으십시오 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인생을 책임져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나름대로의 그 기준을 세웠던 것처럼 직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업이란 무엇일까? 제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거는 1차적으로는 생계 유지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뭐 이상실현, 그 외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은 그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뤄졌고 내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나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수단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일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1, 2년 하고 또 바꾸고 1, 2년 하고 또 바꾸기보다는 내가 좀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러려면 이 질문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직업이라는 게 나에게 무엇일지 나는 직업을 통해 꿈을 쫓을 거야. 직업은 내 꿈을 쫓는 수단이야.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후순위로 밀려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셨을 때 내가 직업과 꿈을 별개로 따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직업을 꿈의 수단으로 사용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자신 안에 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